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3, 4월 우리 기본서 심화 이론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최근에 좀 받아요. 뭐냐면, 시간이 없는데요. 1, 2월 과정만 보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1, 2월 과정을 반복해서 보고, 아니면 그냥 1, 2월 과정만 반복해서 보고, 3, 4월 과정은 수강하지 않고, 5월달 뭐 핵심 요약 강의로 바로 건너뛰어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3, 4월 과정에는 기본서 심화 이론이죠. 그래서 1, 2월 과정까지 강의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론들도 우리가 배우지만요. 또 1, 2월 달에 중요했던 이론들은 다시 3, 4월 달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볼 필요 없어요. 자, 심화 이론으로 넘어오시면 그러면 1, 2월 달 강의에 우리가 중요했던 기본 이론에서 중요했던 이론들은 생략하지 않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니까 복습이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배우지 않았던 우리가 또 심화된 이론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 고득점을 위해서 3, 4월 과정도 꼭 들으시고 또 3, 4월 과정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복습도 되기 때문에 꼭 수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3, 4월 기본 우리가 심화 이론인데요. 심화 이론이지만 요 강의만 또 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이론들, 중요한 세금들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 세법인데, 자, 보시면 우리 부동산 세법이요,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세법 내용을 우리가 시험범위로 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또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요걸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럴 때 기본서 우리 부동산 세법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조세 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초심자들은 여러분 어렵지만, 또 우리가 입문 과정이나 기본서 과정을 기본 이론 과정을 들으시면서 조금 어려웠던 분들은 조세 총론을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은 편하게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고요. 하여튼 처음에만 어렵지 나중에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할 때, 그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 있는 자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는 지방세에서 한 7, 8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국세에서 6, 7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지방세의 비중이 조금 높게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세법은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40문제 구성돼서 2차 과목 우리가 제2교시로 우리가 시험이 치러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세법은 항상 제가 얘기하죠. 출제문항 수는 작지만, 효자 과목이죠. 공부할 때도 시험 준비할 때도 그렇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 살아가시면서 실무에 나가서 두고두고 효자가 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세법 공부할 때 너무 어렵다는 선입견 이런 것보다는 항상 하나하나 알아가는,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겠구나, 이렇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소소한 깨달음이 주는 즐거움 속에서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잠깐 좀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앞선 기초입문 과정이나 그 다음에 기본서 기본 이론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 또 그 다음에 어떤 인생 더 굴곡을 겪은 인생 역전의 어떤 수강생 그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생략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매매한다 그러면, 자, 계약금 치르고 만나서 또 계약하면서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잖아요. 그럴 때 매수인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됐어도 이 매수인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봅니다. 잔금 치렀을 때. 그래서 이 취득자 을에게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야, 이게 5억짜리 부동산이다?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취득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또 돈을 갚아요. 말소 등기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이런 거 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을 하거나 이럴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내고요. 또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또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전 안 됐지만 잔금을 치러서 이 재산을 사실상 취득해서 보유할 때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요? 재산세요. 자, 또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개인별로요. 부부도 따로따로 해서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개인별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할 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내죠?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삼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남녀 청춘, 남친 여친 사귀는데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질 때 물어보라고 그랬죠? 오빠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네? 야,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 내냐? 물어봐서 우리 집 종부세 낸다는데 오빠 나랑 결혼해? 아니면 니네 집은 종부세 내냐? 그랬더니 오빠 우리 집 종부세 낸다는데 나랑 결혼해 줄래? 자,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또 저쪽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매매를 하는데 갑과 을이요. 자, 잔금을 받았어요. 등기 이전까지는 안 해줬지만 갑이라는 사람이요. 잔금을 받았을 때 이 부동산을 을은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양도했다 봐서 이 양도자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등기 안 됐어도 잔금 받았을 때 자,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다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랬는데 얘네들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 외 세금들은 몇몇 특징만 알면 되고 얘네들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 과세 주체라고 그랬어요.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 과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흔히 도세라고 해요. 도세.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가 된다. 도세라고 하는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그 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군구세죠. 그래서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도가 과세 주체인데 얘는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고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그래서 시군구세입니다. 어떻든 간에 얘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라고 하고 지방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얘네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라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세에도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출제 비중을 좀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등록면허세 공부할 양이 많지 않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에서 두 문제 나온 적도 있는데 나오면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문제 출제된다고 제끼는 그런 과목은 세목은 아닙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 계속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한두 문제요. 양도소득세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자, 시험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실무적으로도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세금이 취득세고, 그 다음으로 재산세, 이렇게 얘네들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까 서두에 제가 부동산 세법이라고 했는데,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한 우리 세금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죠.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료세. 얘네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보유시에 부과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처분시에 부과되는, 양도할 때 내는 처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료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출제되고 공부를 합니다. 먼저 우리 부동산세법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1편 조세 총론, 제2편 지방세, 제3편 국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오늘 조세 총론을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 있죠? 기본서 16페이지 조세 기초이론, 자, 출제 키워드 경약 학습 체계 이런 것들,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전체 속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보시고요. 17페이지 여러분 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제가 화면을 봅니다. 제1편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조세 총론이요. 자, 시험에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세의요. 조세의. 조세의는 그냥 처음에 공부할 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래서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요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이제 가끔 출제가 되는데 30회 시험에서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세 분류는 시험 문제가 또 틈틈이 출제가 되는데, 그럴 때 조세 분류, 그래서 얘는 별표시 하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이요. 우리가 공부하는 테마,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조세 총론에서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여러분, 어떤 세금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뭐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별표시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 방법에서 나온 건데요. 자, 가산세라는 거, 국세는 이제 올해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이 신설이 되는데,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떤 건지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자세히 제가 오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에 관한 거 올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방세 가산금이요. 자, 가산금. 왜 지방세라고 했느냐? 자, 국세는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개정세법 내용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자, 국세는 종전에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것과 통합해서 올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됐는데, 지방세는 그대로 종전처럼 가산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거, 이런 것들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있잖아요. 일정 경우에 납세 의무는 성립을 하고 또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내용은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요, 이게 28회 시험 때 자, 소멸 부분이 가끔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가끔 나오는 건데, 제가 28회 시험 때는 이 소멸 부분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 제가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출제가 됐어요. 자, 제가 그래서 29회 시험 때는 이제 성립과 확정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이 성립에서 29회 시험 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0회 시험 때 만약에 이 동네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확정해서 나올 거다 그랬는데, 30회 시험에서는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문제가 출제가 안 됐고. 그래서 31회 시험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시를 3개를 했습니다. 올해 시험은 더 이제 성립확정 소멸 부분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를 드립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우리 조세 총론에 또 어떤 걸 공부하느냐, 조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요건 어떤 거냐면,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못해요. 그러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매나 경매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 매각대금에서 어떤 것이 우선해야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매각대금이 1억인데 채무는 7천만 원이에요. 채권자들 채권은 7천. 그러면은 먼저 가져가세요. 그냥 저는 바쁘니까 내일 가져갈게요. 뭐 이러겠죠. 근데 매각대금이 1억인데 만약에 채무는 만약에 이게 1억 5천이다. 그럼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인지 순서를 미리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은요,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또 예외도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해서 가져가는 게 있어요. 매각대금에서. 그래서 이 원칙과 예외, 이게 진짜 가끔씩 출제됐던 건데, 진짜 가끔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29회 시험 때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30회 시험에서 또 연달아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29회와 30회에서 연달아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31회 시험에서 3년 연속 또 나올 것이냐, 또 나올 가능성은 독립한 문제로는 높지 않다. 그래서 종합문제 속에서는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또 독립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31회 시험에서 이 부분에서 독립한 문제로 또 문제가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찢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독립한 문제로. 그렇지만 공부는 해둬야 돼요.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권리구제예요. 권리구제는 어떤 거냐면, 이 권리구제는 중개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출제 안 되다가 23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권리구제, 요게 이제 30회 시험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냐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조세에 관해서, 세금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멱살을 딱 잡으면 나만 최고랑이겠죠.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세 불복 절차, 다른 말로 조세 불복 절차.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건데 30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떤 간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테마로 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 외 나머지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 또 지방세 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요 법을 바탕으로 조세 총론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많은 방대한 법령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공부합니까? 그래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테마로 공부하고 그 외 부분들은 나중에 뭐 문제를 통해서 한 문제 정도 풀면서 슬쩍 풀면서 대비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테마로 우리가 조세 총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조세 개념과 조세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16페이지 우리 보시면 조세 기초이론에서 17페이지 01번 테마 조세 개념이 나옵니다. 이 조세 개념은 그냥 여러분이 한번 편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조세란 게 어떤 거냐. 거기 조세 정의가 나와 있죠. 그냥 줄 긋지 말고 처음 만약에 이 강의부터 듣는 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앞선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우리가 그냥 공부했던 거 이렇게 쭉 했었으니까 한번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18페이지 보니까 조세 정의를 딱 풀어놓은 게 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따로 이렇게 여러분께 따로 이것을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 긋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줄은 거셔도 상관없는데 거봤자 소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고요. 근데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딱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납부 이행 방법입니다.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에 있다 볼게요. 세금 납부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세금 납부는 화폐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에서만 얘기하는 게 취득세 500만 원 낼 게 있는데 소 키우는 사람은 소 끌고 와서 세금을 내고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 끌고 와서 세금을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금전 납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물건으로도. 그 다음에 세금은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물납과 분할 납부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됩니다.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되는 거고, 또 여러분 아무 세금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납과 분할 납부는 자 법에서 물납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세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만 할 수 있고요. 또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 요건과 절차는 나중에 강론에서 배우는데 올해 시험에서 최근에 물납과 분할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계속 됐어요. 31회 시험에서도 또 여러분들 언급이 됩니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 중요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단 조세 총론에서는 물납과 분할 납부는 허용되는 세금을 세목을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물납과 분할 납부가 허용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납과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조세에 보시면 물납이요,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지방세는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뭐만 허용되냐면 재산세만 허용돼요. 다른 세금은 안 되고, 국세에서는 많은 국세 세금들이 있지만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자, 이거예요. 일단 야,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어떤 세금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되고,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세금 안 돼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재산세만.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이 되고요. 분할 납부 보시면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일단 분할 납부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지방세법 기본 통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예규에서 보면은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분할 납부할 수 있대 할 때 지방교육세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기본 통칙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방세법상으로는 하여튼 재산세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자, 3월달 강의를 바로 오시는 분, 우리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현장에 드는 분들은 바로 3월 달에 처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제가 얘기하거든요. 1월 달, 세법은 1월 달 강의에 적어도 조세 총론 부분과 취득세 부분은 꼭 강의를 들으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조세 총론과 취득세 부분 1월 달 강의를 1월 달에 촬영한 기본서,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입문과정까지는 못 보시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늦게 시작하는 분, 그거라도 들으면 세법은 용어 설명이 앞에 다 돼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병행해서 들으면서 따라오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자, 그래야지 용어를 알아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듣고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분할 납부라는 거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또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또 상속세, 증여세요. 여러분, 얘네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도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그런 국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허용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분할 납부는 안 되는데 뭐는 된다? 물납은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 금방 봤어요, 여러분들이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을 교재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냐면 18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여기 봅니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 비춥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국세인 상속세에서 물납이 인정되고 있다. 밑줄이고 19페이지 물납 분할 납부 허용 세목 거기에 여러분이 별표시를 하시고요. 자, 표에다가 별표시, 요 표에다가 여러분이 별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잠깐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금방 봤으니까요. 제가 다른 모습으로 한번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 여부를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자, 일단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물납 분할 납부 허용 여부를 다시 한번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 여부를 다시 한번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물납입니다. 물납. 자,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취득세는 여러분 물납이 허용이 되면은 O 아니면 X를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근데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안 될래나요? 어떤 간에 그럴 때는
입 모양만 조그맣게, 또 혼자 만약에 공부하시는 것 같으면 큰 소리로 여러분들 한번 O인지 X인지를 외쳐봅니다. 금방 본 거잖아요. 자, 취득세 물납이 허용되면 O 아니면 X를 큰 소리 외칩니다. 물납 O, X예요. 물납 O의 X예요. X입니다. 허용되지 않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물납 O의 X예요. X입니다. 허용되지 않고. 재산세는 물납 O의 X예요. O 허용되고. 자, 그래서 지방세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로 넘어가서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물납 O의 X예요. X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물납 O의 X예요. X입니다. 자, 상속세예요. 상속세 O의 X예요. 상속세 O. 증여세는요. 증여세는 O의 X예요, 여러분. 증여세 O의 X예요. X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도. 농어촌 특별세 있죠?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요. O의 X예요. 예? X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한번 또 세목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분할납부. 취득세는 분할납부 O의 X예요. 예? X입니다. 등록면허세요. O의 X예요.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가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여러분. 재산세는 O의 X예요. 허용되고, 종부세 O, 양도소득세는요 O, 상속세는요 O, 증여세 O, 농어촌 특별세 O, 분할납부 다 허용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러니까 지방세 중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는 어떤 겁니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재산세죠. 예. 그 다음에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국세를 골라라 그러면 어떤 거?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또 정리를 해드렸고, 교재 중요 기출문제 25의 기출문제는 앞선 과정에서도 풀었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랬는데요. 딱 보면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한 거, 뭐 그냥 딱 뭐만 찾으면 돼요? 지방세에선 재산세하고 국세에서 뭐 상속세만 찾으면 되잖아요. 기업번 부동산 임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물납 안 됩니다. 종부세 물납 안 됩니다. 분할납부만 되지. 취득세 둘 다 안 되죠. 재산세, 도시적분 나왔네요. 자, 도시적분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우리가 재산세에서 또 배울 거고요. 재산세, 도시적분 재산세입니다. 예. 재산세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에서 뭐만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돼? 재산세. 상속세 있는지 찾아봤더니 없어. 그러면 재산세만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리을번만. 그 다음에 02번 조세의 분류입니다. 요 2번 테마에는 여러분들이 2번 테마에는 별표시를 큼지막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를 합니다. 조세의 분류. 자,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류를 하는데 이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특징, 성격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게 되실 건데요. 자,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 주체 그러면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 그럽니다.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자. 자, 그랬을 때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국가가 과세 주는 세금을 국세라고 합니다. 이게 나눠지는 거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관세,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건데 이건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내국세요. 요거 무슨 말인지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다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기초과정 1월달 기본과정 1월달 강의를 들으시면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별건 아닙니다. 하여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다. 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이렇게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과세 주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그랬는데요. 그럴 때 지방세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자치단체 과세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그 다음에 세종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 얘네들이 전부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그래서 과세 주체고, 얘네들이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건 딱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 과세주체에 분류해서 국세에서 의,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는 거고요. 줄 글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20페이지 양가로 2번 세목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21페이지 지방세 의 읽어보는 거고 21페이지 핵심 요약 있잖아요. 여기다 별표시 하나 또 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 그래서 요거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우리가 세분화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분화해서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거기 별표시 해놓고요. 이렇게 해서 요 내용입니다. 우리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핵심 요약 내용이 이건데요. 요거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부동산 관련한 주로 7개 정도의 지방세 세금들의 과세 주체만 우리가 정확히 알면 되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세금이 있어요. 줄여서 우리가 특광도 이렇게 기억합니다. 머리글자를 따서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그러면 취득세예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는요, 이름이요, 지로,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특광도입니다. 과세주체가. 더 있지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이름 3가지 세금이 특광도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주체가 돼요. 자, 넘어가 버렸네요. 자, 시군구가 과세주체가 되고요. 재산세는. 그래서 시군구가 과세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 보세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요. 이따가 또 자세히 보겠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예요. 소득세, 법인세 낼 때 지방소득세 같이 내거든요. 자, 그럴 때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과세주체가 특광시군이요. 특광시군. 그래서 다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3가지는 특광도, 도세인데 얘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 시군세예요. 그래서 요거 주의합니다. 물론 주민세도 특광시군, 시군세고요. 그런데 주민세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이 부동산 관련한 7개 세금들의 과세주체만 정확히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에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그러면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재산세,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원래 외워야 되지만 그거 보세요. 뭐 따로 계속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그냥 생략해서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교재 20페이지 여러분들 지방세 읽어보시고 21페이지 자, 요 핵심 요약, 그 위에 지방세 책에 복잡하게 되는 것을 줄여서 핵심 요약, 과세권자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 요것만 여러분들이 딱 아시면 됩니다. 다시 절 봅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보시면, 절 보시면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지방 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 도세입니다. 다 특별시, 광역시세네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자, 그래서 22페이지로 가시니까 중요 기출문제 나오잖아요.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주민세는 과세주체 누구라고요? 특광 시군. 취득세, 특광도.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얘네들은 다 특별시 광역시세예요.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 그 다음에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특광도. 어떻든 간에 특별시세잖아요, 전부 다.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구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유치가 되는 세금이니까 등록면허세를 고르셨어야 되죠,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 시험에서는요, 국세, 지방세요. 예전 시험에서는 다음 중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다음 지방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모두 고른 것은 뭐 이런 문제가 옛날 초창기 중개사 시험 때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옵니다.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하면서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면은 되는 거고, 또 부동산 세금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조절되는 거지 막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우리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제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고, 소득세 대여섯 문제. 그래서 우리 시험은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가 독립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고, 부가가치세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고요. 예전에 출제가 됐었는데 부동산과 관련이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 제외됐고요. 교육세, 교통해지 환경세 같은 애들은 세목 이름만 알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얘는 우리가 특징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얘는 이제 몇몇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지 시험 지문에 보기에 깔려 나옵니다. 저 총론에서.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주세,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거 시험 관계없겠죠.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는 시험에 얘는 출제가 독립한 문제로 안 나와요. 자, 옛날에 나온 적은 있지만 다 안 나와요, 지금은. 근데 다만 인지세 예 있죠.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보기에 깔려 나오니까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시험 범위 제외됐고요.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시험 관계없고 개별 소비세도 시험 관계없습니다. 자,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서너 문제, 등록물세 한두 문제, 재산세 세 문제. 얘네들 중심으로 지방세는 독립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같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이런 애들은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지방소득세가 독립한 문제로 딱 한번 나온 적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주민세는 독립하게 출제되진 않지만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요. 얘가 시험 지문에 깔려 나오더라도 이런 애들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 얘네들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독립한 문제로는 거의 없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또 담배소비세나 레저세, 부동산 관련 세금도 아니기 때문에 또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얘네들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 처음에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외울 필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교재 보시면 22페이지 2번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 간접세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과정, 기본서 일요일 과정 강의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용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길 당부드리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를 옳게 짝지어진 거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왜냐고요?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경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말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는 거고, 시험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번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요거는 시험에 요거는 출제됩니다. 요거는 학자들이 분류한 게 아니라 법령에서 조세를 분류한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얘는 조세 사용 목적,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는데요.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세라는 게 뭐냐면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를 우리가 보통세라고 해요. 그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월급도 주고 뭐 도로도 만들고 뭐 등등. 자, 국세 같으면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 소요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이 특정되는 않은 세금을 보통세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 대부분 조세는 다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어요. 목적에 구속이 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세금이 있는데 목적세요. 자,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의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세목 이름만 보고 대충 그냥 이런 목적으로 쓰겠구나 이렇게 짐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세는 교육 재정을 위해서 쓰려고 걷겠죠.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국세 중에서 목적세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인데 여기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제가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런 세금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보호, 그 다음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얘는 부과하는 세금인데 여기 봅니다.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하고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눠져요. 자, 그럴 때 특정 자원분은 시험에서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어떤 세금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하수를 퍼올려서 음용수나 온천수로 이용하는 자들한테 부과합니다.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출항하는 자한테 부과합니다. 지하 광물을 채광하는 자한테도 부과하고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하거나 이런 자들에게도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정 자원분. 특정 부동산분은 자 보세요. 여기 얘가 중요한 건데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하고 얘 재산세 층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요 물납, 분할납뿐만 안 따라다니지 나머지는 재산세가 있어요. 그럼 얘도 의뢰 옆에 그냥 같이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층부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아셨죠 여러분? 네,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세 얘네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하고요.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거하고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목적세 종류를 머리 글자를 따서 가볍게 우리가 외우고 지나갑니다. 목적세 종류 그러면 교교농지지요. 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해보셔야죠. 소리를 내셔서 시작. 교교농지지입니다. 국세 목적세 교교농에서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에서 지 뭡니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적세 찌찌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교농 찌찌 이러면 목적세 됐습니다. 교재 여러분 보시니까 22페이지 3조세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세목 줄그는 거 아니고 우리 시험에 중요한 세금들 다 그렇고 목적세 읽어보시고 그 세목에서 국세에서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 농어촌 특별세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셔야죠. 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찌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학습 내용은 뭐 줄긋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참고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과세 객체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 물세 이것도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시험에서 다음 중 인세인조세는 물세인조세는 안 나와요.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는 거고 강론에서 근데 이 의미를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이것도 다음 중 종량세인조세는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건지 또 알게 되고 자, 이런 용어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은 기본서 우리가 1월달 강의를 살짝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5페이지 6번에 세율에 따른 분류 그래서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율에 따라서 뭐 용어를 지금 막 줄긋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말뜻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뭐 유통세 보유세는 참고고 자, 세목별 세율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교재 거기
25페이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26페이지 핵심 요약 세목별 세율 구조 있죠? 자, 요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요걸 설명드릴 건데 잠깐 보세요.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표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쪽 함수가 과세 표준이고 과세 표준, 과표, 과세 표준. 그 다음에 과표가 있고 이쪽이 이제 세율입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이고요. 하여튼 과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율입니다. 그러면 비례세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1억짜리를 취득세로 예를 들면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취득세 세율이 매매로 만약에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4%인데요.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똑같아요. 이게 비례세입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거 비례세율입니다. 근데 과세 표준이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거 이것을 우리가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 누진세율. 자, 주로 누진세율은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더 높은 세율 받는 이런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당연하죠, 여러분들. 1억짜리 주택 갖고 온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온 사람하고 똑같이 재산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똑같이 소득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주로.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례세 누진세율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례세 누진세.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표에 나와 있는 교재 기본 나와 있고,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순서가 되게 이런 식으로 공부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자, 이런 순서로 되게 공부할 때 취득세는 자,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예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재산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정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양도세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정됩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런 거 못하면 음치인데요. 오늘 한번 계신 곳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 부동산세법. 자, 부동산세법.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요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저처럼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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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요거 안 되면 음치인데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 어떻게 외우냐면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비례세율이죠. 비 길게 끌고 재산세 비누, 종부세 누, 양도세는 비누.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 구조로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비, 비누, 누, 비누입니다. 에브리브 다 같이요. 시작. 비, 비누, 누, 비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얘는 비례세율 대상인지 누진세율 대상인지 이렇게 비례세율 정도는 세금인지 누진세율 정도는 세금인지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26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내용.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 비누, 누, 비누. 요거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심학습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